안녕하세요. 연세자연치과 곽영준입니다. 클리닝 앤 쉐이핑이 잘 맞춰지면 근관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근관 충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관 치료의 파이널 골,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의 개선 혹은 증상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만약에 인펙티드 캐널 이렇게 리전이 있는 경우에 완전히 힐링이 되는 이런 컴플릿 힐링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관 충전의 레셔널레는 무엇일까요? 이에 앞서서 리컬트와 딕슨이 과거에 이게 우리 몸에는 데드 스페이스가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크로시스가 된 인펙티드 캐널에서 이렇게 티슈 플루이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다시 톡신이 돼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것이 에이피컬 페리오돈타이티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토넥이 이를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런 어떤 논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클리닝 앤 쉐이핑을 열심히 한 다음에 환자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오지 않았는데 6개월 후에 보니까 이렇게 퍼케이션이 힐링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을 하면서 근관 충전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데드 스페이스를 꼭 절대 없으면 데드 스페이스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클리닝 앤 쉐이핑을 하고 환자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내원을 하지 못했는데 2년 후에 보니까 이렇게 힐링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논문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근관 충전은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인펙티드 캐널에서 주로 이렇게 캐널뿐만이 아니라 덴티널 튜브에도 박테리아와 바이오필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아무리 클리닝 앤 쉐이핑을 잘했다 하더라도 박테리아나 바이오필름을 100% 다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티슈 플루이드가 이렇게 근관 내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컬처 미디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근관 충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근관 충전을 통해서 세균이 이제 스타베이션, 이제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혹시 모를 리인펙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우리는 근관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관은 반드시 충전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컨센서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근관 충전을 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조직 시편에서 보면 시멘탈 힐링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에이펙스 쪽에 있는 조직의 운드 힐링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 근관 충전의 가장 큰 효율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건 제가 한 근관 치료입니다. 좌측 같은 상태로 오셨는데 좌측에 보면은 뭔가 많이 이렇게 치료가 된 흔적이 보여요. 그때 제가 하나씩 제거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퍼포레이션도 있고 그리고 DB 캐널에는 파일 세퍼레이션도 있고 MB는 또 석회화가 되어 있고 정말 난감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년이 지난 후에 환자는 아무런 증상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 에이펙스도 초진보다는 그래도 많이 힐링된 거를 봐서 이 거러퍼처와 그리고 칼시피케이션 그리고 바이오세라믹 머티리얼 그리고 세퍼레이티드 파일 자체도 모두 에이펙스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관 충전 이후에 우리 치아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건데요. 로드 투 프랙처 즉 터프니스 값인데요. 치아가 부러질 때까지 근관 치료받은 치아와 바이탈 치아의 치아가 부러질 때까지의 어떤 외력을 총 합한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얼마나 치아에 이렇게 물기가 있는지 모이스처 퍼센티지를 구한 거를 보더라도 근관 치료 받은 치아와 그렇지 않은 치아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이탈 치아와 논바이탈 치아는
물기면이나 아니면 터프니스 면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 차이가 없다. 즉 근관 치료 받은 치아가 브리틀하다라는 어떤 근거는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연구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군으로 나눴는데 일단 뭐 B, C는 워킹 랭스까지만 근관을 삭제한 것이고 D, E는 에이펙스까지 근관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럴 때 보면은 2508로 넓힌 거, 워킹 랭스까지 넓힌 거와 그 이후에 필링을 한 거를 비교해 보면은 필링을 한 것이 더 프랙처 될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45번으로 넓혀도 비슷해요. 이거는 이제 2508까지 넓힌 다음에 뭐 핸드로 45번까지 넓혔다는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필링을 하게 되면은 프랙처 될 때까지의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 있어서 다 그렇게 보이고 특히 맨 마지막 거 워킹 랭스까지 4502로 넓힌 거는 거의 컨트롤하고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을 만큼 이렇게 프랙처에 저항하는 그런 힘이 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러퍼처의 어떤 비스코 일라스틱 그 프로퍼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근관 치료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희소식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근관 치료를 마치는 근관 충전을 해야 되느냐? 그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왔을 때 뭐 파울 오더가 나고 약간의 블리딩이 있었던 이런 증례에서는 당연히 환자가 조금만 쳐도 굉장히 아파하고 그랬던 증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이 사라지게 되면은 근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엑스레이 상에 보면은 인펙션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NaOCl을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처치를 하는 캐날 이리게이션을 통해서 NaOCl의 버블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캐날 필링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쭉 보시면은 한 12번 정도 근관 세척을 시행을 했는데 맨 마지막 걸 보면은 그 앞에 거와 비교해 볼 때 버블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근관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리전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씹을 때 환자가 아프다던 그런 치아에 있어서는 환자의 증상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지는 경우에 근관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은 아주 약간 좀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NaOCl 버블도 없고 이제 더 이상 근관은 깨끗하고 할 게 없다 할 때 근관 충전을 하게 되면은 환자가 증상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어떤 운드 힐링의 어떤 그런 포텐이 이 근관 충전에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리딩과 엑슈데이시 이제 나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블리딩이 없고 엑슈데이시 나오지 않는 경우에 근관 충전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블리딩은 원래 없었던 치아에서도 하다 보면 블리딩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 이후에 근관 충전을 하게 되면은 좀 보다 좋은 근관 치료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너스 트랙은 이게 만약에 있었다면은 이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근관 충전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좋은 그런 어떤 근관 충전 타이밍의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에 이 인플라메이션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우리는 근관 충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관 충전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거러퍼처 콘과 실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거러퍼처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탠다드 거러퍼처 콘인데요. 먼저 8번에서부터 140번까지는 이제 공이 테이퍼가 이렇게 시중에 이제 유통이 되고 있고요. 15번부터 80번까지는 04와 06 테이퍼,
그리고 15번부터 40번까지는 08 테이퍼까지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퍼처 포인트라고 써 있는 이 통을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퍼와 사이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구별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스탠다드 콘이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넌 스탠다드 걸어퍼처 콘을 이제 즐겨서 사용하는데 이 에이펙스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테이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걸어퍼처 게이지에다 넣고 블레이드로 잘라서 사용을 하면 되죠.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싱글콘 테크닉, 이거 이제 학회, 근관치료 학회에서는 실러 베이스드 옵츄레이션이라고 이제 말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런 실러 베이스드 옵츄레이션의 그 맞춤형으로 이렇게 나온 기성품의 걸어퍼처 콘이 있습니다. 뭐 프로테이퍼 골드, 레시프로 블루에도 이런 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파일하고 걸어퍼처 콘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보면은 파일이 큰 경우도 있고 콘이 큰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베리어빌리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면은 넌 스탠다드 걸어퍼처 콘, 그것도 미디움 사이즈와 파이 미디움 사이즈 두 개만 갖춰 놓고 이런 GP 커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잘라서 그 번호에 맞게 넣어서 잘라서 사용을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걸어퍼처 콘과 같이 사용하는 루트 캐널 실러가 있는데요.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그 루트 캐널 실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어떤 논문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서머필, 주로 이제 그 캐리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GP를 달궈서 이제 넣는 어떤 그런 형태인데요. 1번, 2번은 서머필만 사용을 한 거고 3번은 서머필에 실러를 묻혀서 사용을 했는데 이때는 쉐이핑을 할 때 약간 에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찝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4번은 그런 에러 없이 서머필과 실러를 사용한 거고 5번은 이제 콜드 라테럴 컨덴세이션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5번하고 6번은 이제 실러를 사용을 한 거고요. 6번은 이제 라테럴 캐널이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4번과 5번이 그래도 이런 그 다이 페네트레이션 시켰을 때 리키지가 가장 최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1번, 2번을 볼 때는 실러는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번을 볼 때는 가급적 쉐이핑할 때 에러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근관 충전 이후에도 결과가 좋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6번을 보면은 라테럴 캐널이 있을 때는 근관 충전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또 3번, 6번을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근관 충전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남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루트 캐널 실러는 이제 실링의 능력과 힐링의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링을 하기 위해서는 포로시티, 즉 기포이죠. 기포가 최소한으로 있어야 되고 솔루빌리티, 즉 용해도는 이제 ISO 기준으로 한 3%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적은 것이 좋겠죠. 세팅 타임은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안 좋겠고요. 약간의 익스펜전을 하는 제품이라면 보다 그 헐메틱 실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여러 바이오 그 세라믹 머티리얼들 같이 이렇게 인체 내에 들어갔을 때 바이오 인터랙티브하게 즉 아파타이트 포밍이 되는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힐링을 좀 더 촉발시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칼슘이 릴리징이 되고 pH가 좀 높다면은 힐링을 좀 더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관 충전을 한 다음에 봤을 때 저렇게 실러 퍼프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실러 퍼프는
이 만성적인 치근단 치주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조금 나가 있을 때 보다 좀 더 잘된 근관 치료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실러의 양이 부족했다라는 느낌은 안 드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만성 염증의 그런 원인이 된다면 과연 실러 퍼프는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실러 퍼프가 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부분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부분은 또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실러 퍼프는 아주 미량으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마치 꼭 신기루 같이 이렇게 있다가도 없고 그렇고 또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또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실러 퍼프에 너무 이렇게 환호할 필요까지는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GOE 계열, 그 다음에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계열, 그리고 에폭시 레진 계열이 있고요. 이제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이제 폴리 디메칠 실록산 계열의 어떤 실리콘 베이스의 실러와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의 실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GOE 베이스 계열의 실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칼슘 캐널 실러와 튜블리실이겠죠. 저도 이제 수련 받을 때 이제 이 튜블리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어떤 논문에 이제 이 튜블리실이 상악 대구치에 사용을 했을 때 아스퍼질로시스라는 어떤 그 방사선균을 이렇게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런 논문을 읽은 이후에는 저는 이제 튜블리실은 이제 제 임상에서는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엔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계열의 실러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사용해 본 실러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실라팩스입니다. 사용하기도 편하고 특별히 이거를 사용했다고 해서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증례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논문도 보고 이런 과정에서 이 실라팩스가 조직과 닿았을 때 용해되는 어떤 그런 비율이 좀 높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 케이스들을 이제 막 뒤져보고 팔로우업 된 거, 좀 장기간 팔로우업 된 거를 좀 봤을 때 그 말씀대로 약간 좀 용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의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라팩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러 하면은 이제 많은 논문에서 이런 에폭시 레진 베이스드 실러가 이제 골든 스탠다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딩을 연구할 때도 클리어필 SE 본드를 기준으로 그 정도의 본딩력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제품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주로 이제 많이 비교되는 그런 실러가 AH 플러스 그리고 최근에 나온 AHZ입니다. AHZ는 이제 이 오토 믹싱 팁이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핸드 믹스보다 훨씬 더 균일하게 이렇게 믹싱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에드실 역시 이렇게 에폭시 레진 베이스드 실러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골든 스탠다드다 한다 하더라도 이 실러 자체가 근관 치료의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많은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러를 썼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 실러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보기보다는 클리닝 앤 쉐이핑을 적절히 잘 된 경우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실러가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오세라믹 그 실러 때문이죠. 흔히 이제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제품들은 약간 이제 익스펜전하는 경향이 있고 또 치아에 이렇게 어데이션하는 그런 능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로우가 정말 엑설런트합니다. 굉장히 잘 흐르기 때문에 마치 꼭 이렇게 근관의 어떤 그런 복잡한 근관을 구석구석 잘 침투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생체 친화성이라고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단점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솔루빌리티가 가장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한번 세라씨를 이용을 해서 한번 근관 치료를 해봤는데요. 사용한 어떤 결과를 말씀을 드린다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기는 좀 뭐하고 좀 편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리콘 베이스드 실러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익스펜전하고 뭐 리트리트먼트 할 때 제거도 좀 쉽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압력을 주면 좀 퍼지는 능력, 이걸 이제 틱소트로픽한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틱소트로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구석구석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 바이오세라믹 실러와는 좀 다르게 이거는 솔루빌리티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바이오 컴패터빌리티하고 또 노 코로전 뭐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싱글콘 사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저도 한번 써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생각보다 뭐 편하고 좋지만 이거를 꼭 모든 근관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아직까지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대구치에도 한번 써봤고요.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근관 충전의 그런 기본 원리는 박테리아를 아사시키고 리인펙션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근관은 충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